목소리가 많이 칼칼하고 날씨가 추워서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을 거치면서 스펙타클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고시 공부 정도를 해야, 또는 어디 정치 전문가가 정도 돼야지만이 이 흘러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모든 언론, 모든 이슈를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해서 언론들이 마구잡이로 싣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펙 가서 복귀하는 거 보도를 하긴 해도 전혀 눈길도 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미 말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도지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 자체는 어떤 광고 효과도 없고 국민의 시선도 못 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일반 국민들이 정치 전문가가 되어야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언론,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문 논술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 나이에서는 그 신문의 사설은 신문의 사설은 진실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위로 오여가지고 그걸 옮겨 적기도 하고, 서술 구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 공부하고 거기 있는 데이터나 정보가 진실이라고 외우기도 하고 했었죠. 논술 공부. 그래서 언론이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한국 교육 체제 하에서 언론은 진실만을 말하구나, 그리고 정직한 팩트만을 말하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자,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엉망이죠.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가식과 이성과 정적 제고와 엄청난 비리와 서로 먹이사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언론도 가려듣게 되고 한번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온라인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터넷이 활성화됨으로써 또 언론이 이런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관심을 갖지 않고 싶지만, 특히나 이제 투표권을 행사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돌아가는 언론에, 여론에, 그 다음에 뉴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근데 주말 지나가면서 2일 전에 예고를 하고 월요일날 김혜경 여사님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는데, 토요일 주말 제일 사람들이 안 바쁘고 언론에 집중돼 있을 때 빵 터뜨리죠. 야, 이거 그냥 욕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넘겠다, 모든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친노 노빠 애들의 그런 권력의 똥구멍은 내가 확실하게 빨아주겠다, 이런 각오로 주말에 터뜨린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거의 대놓고 아부하는 듯한 수사를 했죠. 지금 그 수사 내용 자체를 지금 거론하려는 걸 떠나서 말이죠. 자, 일단 이재명 도지사님이 주말에 이제 해경궁 정의를 위하여 38 정의를 위하여 8 이 관련해서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서 입장을 표명하셨죠. 주말에 왜 두문불출 하냐. 경찰이 원하는 대로 이틀 동안 신나게 언론에서 조작질을 하고 이게 광고를 했죠. 온 언론이 달라붙어서 좋습니다. 자, 근데 오늘을 보니까 어제죠. 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출근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이 내 동영상을 봤구나. 이재명 지사님이 출근했잖아요 하면서 분리수거 조기박스도 들고 나온 거 보셨죠? 이거 못 볼 뻔했는데 이재명이 위협을 했니 실시간 검색어가 뜨길래 이거 또 안 볼 수도 없어서 봤었거든요. 못 볼 뻔했거든요. 근데 아파트 나서면서 또 분리수거 분리수거 박스 나오면서 또 여기 재활용장으로 이동을 하고, 또 우리
연합뉴스 기자인가요? 누구 기자가 또 여자 기자가 졸졸졸 따라다녔죠. 뭐 인터뷰하려고 그런 걸 지금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이 주말 그 복잡 다단한 상황 하에서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러 왔다.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국민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언론에서 계속 뭐 몇 가지 경찰의 주장, 이재명의 반박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종이박스 들고 나온 거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그걸 이재명 욕먹이려고 방송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전국에 우리 여성분들, 마누라, 부인들, 이재명 지사 포인트 100점 오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그런 거는 냅치고 뭐 이업을 했니 다 개소리고요. 차량 탑승할 때 또 크게 호탕하게 웃으셨죠. 자, 오늘 뭐 이게 뭐 이야기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뭐 이정열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고 하는 이정열의 지금 현 스탠스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뭐 제 유튜브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자질구질한 거 신경 안 쓰고 현재 도정 업무에 집중하기로 내가 도정 그 업무의 능력으로 이것을 보여주겠다. 멋있는 말을 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마디 또 건드려줬죠.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문재인 정부 하에 또 그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전부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뭐 김진표도 그렇고 뭐 김부선도 그렇고 삼성 가지고 광고 찍고 뭐 다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현재 이재명 지사만 그 대선 또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 다 그 시민들의 모금으로 대기업이나 기업의 후원 안 받고 다 선거 운동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했듯이 이렇게 돈을 받지 않아야지만이 큰 소리를 할 수 있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기업에 어떤 쓴소리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강연도 하셨죠. 자, 하여튼 뭐 자기 도지사 업무 능력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고, 자, 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도정 업무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철도 업무는 뭐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동산 시세 형성,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뭐 미래 철도, 남북 철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철도와 관련 그 토론에 참석을 했죠. 정책 토론에. 거기 하니까 또 개떼같이 기자들도 따라 붙어가지고 뭐 관련 없는 정책 또 질의하고 우리 또 이재명 도지사 또 여유 있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신경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경기 도정 업무, 이 철도 업무 이런 거에 신경 쓰라고 또 여유 있게 또 대받아 쳐 주셨죠. 자, 제가 바라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제 소원, 제 의견을 한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 잡소리 필요 없습니다. 일 졸라 집중해가지고 유튜브, 그다음에 신문 광고도 괜찮습니다. 도정 업무 적극적으로 광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말이 좀 세긴 한데 특히 철도 업무, 특히 이제 일반 서민 말고 중산층 이상 집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동산 시세, 투기 이런 뭐 이재명 도지사님은 싫어하시겠지만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 경제 개발, 그다음에 정책 집행 능력,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 경기도지사 입후보할 때 했던 그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이 서해안 그 중국과의 그 항만 개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중산층 이상의 그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정책 집행력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같은 남북 철도 인프라 구축, 경기도 내 철도 구축 사업에서 이렇게 정책 토론을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군 복무 경기 청년들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또 그 고시원 불났죠. 거기에 또 뭐 연고도 없는 사람들 많이 죽었죠. 서민들. 거기에 또 언급을 하셨죠. 뭐
고시원 소방안전대책 그 장치 다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즉각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 그리고 오늘 국회 가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영향력이 큰 토론인 것 같아요. 경기도의 도 내의 그 철도는 모든 중산층 이상 또는 일반 서민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초관심사입니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시고 그 토론 결과물들을 트위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도 시보 또는 도보 또는 도 방송 뿌리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 집행하고 계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재명이 그렇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 이 문재인 정부하 그 밑에 딸거지들의 공격 맞다 도어 이재명을 죽이려는 음모 이것을 분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과 같은 정책 토론회 업무 추진 모든 사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재명이가 먼저 나서서 고시원 문제 먼저 이렇게 소화 대책 경기도 내에서 강구하겠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국민들이 이런 선명성, 정책 집행력을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명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아하, 자, 이렇게 이야기가 3000% 빠졌는데, 자,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새끼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제가 밑에, 첨부를 했지만, 자, 이 해경궁 김씨, 정의를 위하여 이거는 2016년도부터 계획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정열 변호사가, 제가 이전에 저도 이제 이게 선거 기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면 알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놓거나 이 실체를 밝혀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지지자인 저로서는 이 너무너무 패륜적인 발언이었고, 특히 세월호를 언급한다든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한 이 정의를 위하여 그 트위터가 너무나, 거슬리고, 이게 일비가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걸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링크를 달지는 않겠지만, 제가 쓴 글이 한 몇만 조회수, 몇천 조회수가 된 것 같아요. 제 글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었고, 이것이 오히려 이제, 이재명 도지사한테 약간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제가 링크를 걸지는 않겠지만, 자, 이 해경궁 김씨 관련, 이 정의를 위하여 그 트위터 내용이 너무 편린적이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자였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죠.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그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위하여가 쓴 트위터를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는 참 문제가 좀 뭐랄까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이 2018년 4월 4일인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가 또 마지막 트윗을 날리고 폐쇄를 했죠. 지금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을 했지만 2016년부터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의를 위하여가 47,000여 건을 지금 트윗을 했다는 건데, 이건 기계가 했다고 볼 정도로 쉬지 않고 트윗을 날려야 되지만 할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글을 이정열 변호사도 제 글을 읽은 것 같아. 지금 이정열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쭉 보면 다 제가 했던 말들이야. 제가 했던 주장 중에 하나는, 첫째, 일단 이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정열 변호사가 오늘 인터뷰를 했나요? 자, 한 발 뒤로 뺐죠. 자, 김혜경 여사가 아닐 수도 있다. 대신 여러 명이 사용자일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을 이정열 변호사가 고소할 때부터 이 단어를 썼거든요. 이 문장을. 제가 그때 분석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 정의를 위하여 이 트윗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절대 아니다. 근데 김혜경 여사일 수도 있다. 근데 한 명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2월 달인가요? 지방선거 전후였던가요? 근데 이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이 2013년에 개설이 됐다는 거죠. 자, 그 시절은 이런 정치적 사건이 되거나 시끄럽거나 뭐 정의를 위하여가 자, 정의를 위하여가 누군지 관심도 없었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초창기에 쓰여졌던 트윗은 거의 진실에 가깝다고 제가 분석을 했죠. 자, 2014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5년 전, 6년 전이죠. 5년 전이죠. 자, 그때 저는 그래서 이 정의를 위하여 트윗이 김혜경 여사님의 것이냐, 그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시즌에 쓴 글들은 제가 보기엔 해킹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2016년에 제가 첨부를 했지만 걔들이 작업을 한 것이고 2013년에 그 썼던 글은 그 진실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2014년의 글, 이재명 도지사도 그것을 반박 논리로 제시를 했지만 저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9월달 추석인가요? 그때 고향 안동에 가서 저녁 9시인가요? 거기 내려오면서 저는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잘 지내시죠? 하니까 그 정의를 위하여가 뭐 시장님 어디세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뭐 예안면이요? 그랬던가? 자, 2013년 9월 추석. 자, 추석 때 시장급이면 뭐 혼자 내려갈 수도 있나요? 자, 같이 갔겠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런 트윗을 날렸을 때, 근데 2013년은 말이죠. 지방선거가 있는 날도 아니고, 이런 정치적 분쟁이 있는 날도 아니고, 평온한 시기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글 수십 개고 46,999개 다 때려치고 그 한 개가 나는 보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신뢰하기로 하게 된 거죠. 김혜경 여사님도 신뢰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전쟁 상황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던 상황이야.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시장님 어디세요? 부인이? 부인이 그런다고? 자, 결론은 그래서 예안면이요? 하면서 답변을 했죠. 자, 그걸로 저는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작업이 들어가죠. 예. 촛불 전국부터 해서 이재명과 문재인이 곧 박근혜가 탄핵이 될 것이라는 게 확신에 차게 돼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임박했고 이재명과 문재인이 이렇게 붙을 것이라는 게 이렇게 전선이 구축되면서 문바들이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해킹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이재명 도지사님은 2017년 4월 4일에 18년 4월 개정이 폐지되다 보니까 이 47,000건을 확보를 하지 못했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트위터 계정이 폐지가 되면 그걸 다운받을 수가 없나 봐요. 당연히 그 이재명 도지사가 바쁘니까 이거에 뭐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나요? 뭐 다행히 뭐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겠죠. 근데 고소가 뭐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소가 될 걸 예비하고 이 47,000건을 전부 다 다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에 누군가가 제출했다는 거죠. 경찰이라는 거는 미리 이것을 다운받거나 증거 확보를 하지 않죠. 고발이 접수가 되고 고발이 접수된 이후에 이제 증거 확보를 시작하게 되죠. 물론 내사를 착수할 수 있지만 이 사건화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누군가가 이 47,000건을 다운받아가지고 경찰에 제출을 했고 경찰이 이 4만 건을 분석을 했다고 이번에 발표할 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알려진 이 트윗 자체도 캡처를 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포토샵으로 글자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증거가 지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갖고 있다는 증거는 누군가가 갖다 줬고, 자, 이것을 계획한 애들이 미리 47,000여 건을 다운받아가지고 갖다 줬다는 것이죠. 갖다 주고, 이재명 도지사는 이것이 사건화 될 것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증거를 확보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도지사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반박하는 논리밖에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상에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요청하기도 하고 당연한 수순인 거죠. 똑바른 새끼들이 많은 증거를 네가 제출해라 개소리 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지금 이재명 도지사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증거를 지금 오히려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경찰이 제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재명 도지사님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도저히 바쁘실 텐데, 참 답답하겠습니다만, 시간을 내셔가지고,